자, 좀 떨리네요. 예, 좀 지난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볼게요. 문제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른 쪽 이제 모의고사 문제 또 2개 가져왔어요. 자, 정비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그냥 겁나갖고 이러지 말고 그냥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크게 들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렇죠? 이거 무슨 사업이죠? 관리 사업. 답은 찾았어요. 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광장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개발이니까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문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들을 탁. 60번은요. 관리처분 방법이 가능한 정비사업이 아닌 거.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죠? 뭐겠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거 물어보는 거 계속. 됐죠? 자,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거, 이것 때문에 이거 가져온 거예요. 자,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 재건축. 됐어요? 잘 알고요. 갑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공동주택만. 틀렸죠?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건축물. 좋아요.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죠? 이거 뭐로 바꿔야 돼? 시장, 군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번 틀려봐야지 아는 거예요.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했대요. 이거 결정하는 거 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X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죠. 틀렸죠? 자,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왜 X예요? 뭘 맞아? 안전진단은 다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누구는? 시장? 좀 전에 위에 있는 지문도 읽었는데 그걸 틀리네?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정했다면 위에 아까 좀 전에 읽은 지문이 이거잖아. 시장, 군수는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
맞아요? 아니 그거 틀렸다고 해놓고 밑에 있는 똑같은 지문인데 시도지사는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참 괜찮아. 문맥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쵸? 지문에 다 있잖아. 그러면 5번이 맞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맞죠? 적정성 검토의 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 뭐해라, 응해라 이런 거 배웠잖아. 그쵸? 그 좀 잘 모르면 문맥을 보면 거기 안에 옳고 틀린 거 다 찾을 수 있는데 아깝네요. 자, 아마 제가 읽어줘서 그랬을 거예요. 병아리 잘 생각해. 요번에도 틀리면 너 완전히 병아리야.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합에 관련된 거죠. 옳은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9 이상 및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요. 무슨 사업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관리사업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니까 스스로 방식. 누구만 한다고? 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 조합하고는 관련 없죠. 좋아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X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은 누구만? 동의한 자만. 좋아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옳고요. 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 퇴임하고요. 여기까지 맞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똑같은 문제예요. 자, 여기 나왔고요. 물어보죠. 자,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입니다. 누구에 관한 문제예요? 조합원이 아니라 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에 임원을 둔다. 오예요, X예요? 오.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X.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임원은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 문제는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계획서죠.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면 이제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뭘 작성하는 거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쵸? 우리 아까 배웠네요. 사업시행계획서는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얘는 총회 개최해야죠. 총회 개최해서 여기에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가반수가 아니라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겠죠.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메타 이내에 200m 이내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시장군수는 인가를 내주기 전에 교육감, 교육장과 뭐 하라는 거예요? 협의해라.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장군수니까 교육부 장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행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 그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라고요? 심의. 근데 이게요, 내년도 되면 이게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년도 되면 재건축 사업도 무조건 되고 정비구역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볼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개정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자꾸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업비 예치입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줄 거놓고 시행자가 누구라면 지정 개발자 줄 거놓고 정비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일 밑에 갑니다. 정비구역은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쵸? 이건 뭐 도시개발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뭘 수립해야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합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갑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지금은 60일로 돼 있죠? 내년도 되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60일 안에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합니다. 뭐 하라고요? 분양 공고부터 하는 거예요. 분양 공고는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죠. 그리고 분양할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내역을 일간신문에 뭐 한다? 공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양 공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그쵸? 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자,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다. 근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면 20일 범위 안에서 분양 신청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분양을 받고 싶은 자는 요 기간 안에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뭐를 하면 돼요? 분양을 신청해라. 됐죠?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근데 분양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의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어느 걸 외워야 될까요? 외울 때 90일을 외울까요? 그거 외우는 사람은 틀리는 사람이에요. 앞에 걸 외워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되면? 종료되면. 맞죠? 그리고 뭐 한 자만? 분양 신청한 자.
뭐한 자요? 분양 신청한 자. 즉, 이 자를 우리는 분양 대상자라고 합니다.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하더라. 맞죠?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갑니다. 자, 그래서 3부터 5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그거 알기 전에 얘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첫 번째 분양 설계가 있고요. 그쵸? 이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써줘야 되겠죠? 자, 3번은 이겁니다. 자, 3번은 자, 이자가 갖고 있었던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있나요? 없나요? 건축물의 명세 됐나요?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그것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외우셔야 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무조건 되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자, 근데 이자가 분양 신청했죠? 그래서 분양받을 예정인,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됐나요? 자, 그러면 이자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있는 자가 이거 분양 신청했죠? 얘가 훨씬 비싸겠지, 여러분? 그럼 이 차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이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의 돈 됐어요? 부담 시기 이런 거 관리처분 계획에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수립하려면 이거 아까 중요하니까 뭐 개최해라? 총회. 자, 이때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라?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죠? 그리고 원래는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 근데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됐어요? 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라? 3분의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10% 이상 증가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근데 우리 아까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자들한테 돈을 청산을 했어요. 됐나요? 그 돈은 여기 10%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는 거죠. 어차피 그걸 그래봤자 누구 거니까? 조합 거니까. 청산해서 가져간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이 총회를 개최하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문서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거 의결하려면 총회 거쳐서 이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와갖고 갑자기 내가 분양 신청한 게 이렇게 비쌉니까? 내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럼 나 이거 안 하렵니다. 이래버리면 여기서 의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총회 개최 예정일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조합원에게 미리미리 알려서 알고 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인가굿이 되면 철거해야 되면 이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주비를 주기 위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고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얘는 뭐 때문에 써주는 거라 그랬죠? 권리금. 6번은 이주비, 7번은 권리금. 알 때 됐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작성합니다. 누구별로 작성한다? 분양 대상자별로. 어떻게 작성한다? 적응 분양하는 거. 무슨 분양하라고요? 적응 분양해라. 딱 맞게 교환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해서 작성해줘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응 분양.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증분양, 간분양할 수도 있다 없다? 그래, 증분양, 간분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분양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분양부지정할 수 있죠. 어떤 거요? 지나치게 좁은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알아둡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뭐를 지정한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있죠? 자, 아까 설명해 준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일. 이것만 알면 끝이죠. 정비구역 지정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어차피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자들 건 현금으로 뭐 한다고요? 청산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가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비구역 안에 뭐가 있다고요? 토지가 있는데 얘가 과수토지예요. 얘가 무슨 토지예요? 과수토지면 환지, 부지정, 토지니까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 증환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또는 신청을 받아서 입체 환지할 수 있다 없다? 자, 원래 토지면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 증환지, 입체환지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비구역 아니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요? 관리처분계획으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환지, 부지정, 증환지, 입체환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갑니다. 뭐가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주택 공급의 기준 나왔죠? 갑니다. 만약에 이게 돌려줄 게 뭐라면? 주택이라면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알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2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니까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단 하나의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한다? 소형주택.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그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언제부터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새 주택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갑니다. 가밀억제 권역 거기다 죽으시고 가밀억제 권역인데 투기가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죽으시고 무슨 사업? 재건축의 동그라미. 그러면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요? 세 주택. 또 예외입니다. 이번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가능한 경우죠. 이럴 때는 투기 우려가 없을 때입니다. 뭐가 없을 때요? 투기 우려가 없을 때.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재건축입니다. 꼭. 그 다음에 기숙사 용도로 맞죠? 그 다음에 공적 시행자라면 됐나요? 투기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줄 수 있다?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해 드려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정비구역 안에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뭐하고 있다고요? 공유하고 있어요. 토지죠?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토지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시도 조례로, 무엇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면, 주택 공급에 관해서 정하고 있다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뭐를 줄 수 있다고요? 주택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됐나요? 자, 인가 받습니다.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될까요? 시장, 군수. 그러면 시장, 군수는 일을 고시해 주겠죠? 자, 가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가, 고시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사람들을 뭐 시키고? 이주시키고 뭐 해서? 철거해서 뭐 해야 돼요? 시공해야죠? 자, 갑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부터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뭐 시키니까? 이주시키니까.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뭐를 받은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하나 손실보상금을 못 받았어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럴 때는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갑니다. 그러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용익권자 있어요, 없어요? 자, 용익권자는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쵸? 자, 용익권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금전반환 청구권 소유자에게 청구해야죠? 근데 소유자가 안 주면 시행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부터는 민법 얘기를 안 하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새롭게 용익권을 설정하고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 자는 민법 민사특별법상의 계약기간, 무슨 기간이요? 계약기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계약기간에 신경 써야 돼요. 계약기간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사업시행 갑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원래는, 자, 첫 번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 작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우범화 지대가 될 우려가 높아요. 무슨 우려가 높다고요? 우범지대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에게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제 철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시공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재개발 사업 아시나요?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알죠? 자, 이제 이 사업 철거하려면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이주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 살 집 없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그쵸?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됐나요?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해서 먼저 반드시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방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임대주택이 있다면 임대주택에 임시로 뭐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임대주택이 없다면 주택자금 있죠?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해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요? 재개발 개선 사업. 됐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임대주택으로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지자체, 공동단체나 개인 거 있죠? 개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이제 여기서 갑니다. 국가 지자체 있죠? 누구요? 국가 지자체는 시행자가 사용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해라, 거절하지 마라. 거절해서는 안 돼요. 누구라면? 국가 지자체는. 근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용 신청이 있기 전에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사용 허가를 내줬다든지 이러면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 거절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용, 사용입니다.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죠? 걔네들은 사익성이잖아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쵸? 사익성이라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갖고 있는 주택하고 토지 있어요 없어요? 이 토지를 이 조합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매도 청구. 자, 이 매도 청구 아직 모르면 안 되는데 자,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어느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왜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매도 청구면 대가는 항상 뭐라고요? 시가.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공시법 준용하는 거 아시죠? 특례 뭐가 있었을 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거죠. 따라서 정비구역 안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무조건 되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 됐나요?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7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이렇게 나오죠?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몇 종으로 의제된다고요? 2종 일반 주거적으로 의제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수용 방법이나 관리처분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몇 종으로 된다고요? 3종. 그거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끝났네요. 그러면 준공인가 받아야죠. 누구한테 준공인가 받겠어요? 시장, 군수.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그러면 시장, 군수인자가 시행자라면 준공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주택공사 등이 있죠. 주택공사 등도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아야죠. 근데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했다면 준공인가 별도로 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알면 되겠고요. 자, 공사가 제대로 다 끝났다면 공사 완료 고시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다 됐다면 이제 낡은 건축물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이렇게 집합 건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 지어놓고 끝?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뭐에서 정한 대로?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돌려줘야죠. 자, 관리 처분계획은 몇 주택 주는 게 원칙이다? 그거 알면 이제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한번 봐요. 이게 1주택이잖아. 이게 하나하나가. 맞아요? 이게 하나하나씩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에 따른 이 토지의 대지권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고? 측량합니다. 뭐 한다고요? 측량하고.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 토지를 뭐하고? 분할하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다 나눠놨으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 대상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이 이전됨을 뭐만 해주면? 고시만 해주면. 뭐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고시일 언제? 다음날. 교환 처분이 일어나는 거죠. 작년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는 여기 이 절차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분양 등기.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보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뭐 없이?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증분양 했었죠? 증분양, 간분양 했죠? 그러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이만큼 더 가져가고 이만큼 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징수하고 교부해줘야죠. 예, 원칙은 청산금은 일괄징수, 일괄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항상. 그쵸? 단 얘는 정관이 정하고 있다면, 정관이 뭐하고 있다면? 정하고 있다면, 차마 정관으로 정하지 못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겠죠?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할 권리는 언제부터 생긴다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맞죠? 그날로부터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저당권의 물상대위 나오나요? 토지 건축물에 뭐를 설정한 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의 지급이 되기 전에
뭐 해버리면? 압류해버리면 청산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물상대위성. 넘기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갑니다. 2번에 보면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나오나요? 자, 줄 하나만 딱 거놓으세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 건축물이 뭐된 자? 수용된 자. 그 자가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됐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끝!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정비법이에요. 자, 관리처분계획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떨립니다. 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분양 신청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려면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신청한 자별로 작성하는 거니까. 맞죠? 분양 신청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여기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및 분양 신청 기간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훌륭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훌륭합니다. 이건 잘하시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좋아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랬죠? 언제부터라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 그래, 내가 90일 외우는 사람 틀린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괜찮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는 거예요. 틀렸고, 다 틀렸고, 마음도 아프고, 쓰리고, 그쵸? 자,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어요. 무슨 분이요? 자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어요. 보류지로 정할 수도 있고 조합원 외예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럼 만약에 자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거예요. 일반 분양이라면 경쟁입찰 방식 아니에요. 근데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토지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 있죠? 이 자들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녀분에 대해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번 풀어보죠.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 원칙은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근데 2주택, 3주택 소유한 수만큼 있죠? 틀린 것은 한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한 주택만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5.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뭐를 공유했대요? 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아, 당연히 주택 갖고 있으면 당연히 주택 주는 거죠. 예? 아니, 주택 갖고 있으면 당연히 주택으로 줘야지. 몇 주택 공급이 원칙이라고. 여기에서는 잘못된 게 주택을 공유한 경우가 아니라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주택 주는 거 아닌데, 맞아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따로 정했다면 그자에게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아,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아까 설명해 줬었죠? 좀 이따 또 나와요. 보면 돼요. 4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러면 무슨 사업 나와야 돼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됐나요?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이번에 무슨 지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가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 나와야 돼요? 재건축 사업이라면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요? 3주택 줄 수 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 나왔고, 자, 이번에는 또 갑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겁나네요. 정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관리처분계획은 누구별로 작성한다고요? 분양 대상자. 그쵸? 적응 분양 1주택 공급의 원칙, 그거 아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까? 이건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정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답 1번이죠? 이렇게 문제 내도 틀린다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2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자,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맞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맞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맞죠? 자,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이건 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주비.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갑니다. 4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무슨 금이요? 여기 써있네요. 청산금. 여기 써있네. 다. 그쵸? 모르는 분은 이걸 보고 대답을 하세요. 정관 등에서, 뭐 등에서?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오해요, X예요? 오케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런 건 누가 틀려? 잘했네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물사.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의 공급이요? 주택의 공급. 원칙은 몇 주택? 예외 있다 없다? 오케이. 한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어요.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아까 왜 그게 틀렸는지 알겠죠? 좋아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좋아요. 과밀 억제 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뭐가 빠졌어요? 그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일 때만? 재건축 사업일 때만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지 무조건 되고 다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 아니라고. 틀린 분들이 있어요.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가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무슨 사업? 그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이라면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고요? 3주택. 오케이. 여기서는 이거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자, 풀어보세요. 자, 나왔을 건데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나왔네요. 진짜 쉬운 거부터 풀까요? 아니면 어려운 거부터? 쉬운 거요? 근데 틀리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거 답이고요. 됐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갑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재건축 사업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X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죠. 분양부지정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거죠. 틀린 거 찾아냈어요? 나머지는 다 맞은 거죠? 다행이네요. 읽어 한번 볼게요. 사업 시행 계획, 아니네. 분양 설계 있죠? 분양 설계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이 뭐 되는 날?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고요. 또 나왔네.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뭐를요?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거 계속 나오네요. 그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증분양, 감분양 할 수 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그럼 뭐 나와야죠? 소유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문제인지 아시죠? 예.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문제나 여기에서 나온 문제나 그게 그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는 거야. 공부는 오랫동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날씨 더워서도 피곤하겠지만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자기가 인정을 하면 돼요. 아,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니 1월 달부터 공부 계속 해왔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면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1월 달 이후부터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름대로 나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공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공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방법론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냐? 닥치는 대로 공부한 거죠. 그쵸?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수험서를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잘했어요. 그쵸? 근데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책 읽지 말아야죠. 책 읽지 않아도 돼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책 읽지 마세요. 아니, 공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 같은 건 책을 읽어야 돼. 거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공법은요,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정비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6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몇 문제를 풀었냐면 진도 나가면서 6, 5, 30문제 풀었어요. 지금 5개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제가 다 내줬으니까 6문제씩 몇 번 풀었다고요? 5번. 그쵸? 그럼 여기에서도 전범위의 6문제, 여기에서도 전범위에서 6문제, 여기에서도 6문제, 여기에서도 6문제, 여기서도 6문제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번 진도를 가면서, 그쵸? 한 번만 진도한 게 아니죠? 문제를 통해서 5번을 더 진도를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겹쳐요, 안 겹쳐요? 몇 문제 정도가 겹치는 것 같아요? 3문제 내서 4문제는 반드시 겹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지문 똑같은 것들도 너무 많죠? 지문 똑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지문 똑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공부하는 방식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 돼, 이거. 오늘 집에 가셔서 또 공부할 때 됐어요? 책 보지 마시라고요. 책 안 봐도 된다고. 6문제 푸세요. 됐어요? 거기 있는 거는 풀라고요. 그 다음에 또 6문제 풀어요. 됐어요? 예? 그럼 이거 푸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이거 푸는데 예를 들어서 6문제 푸는데 30분 걸렸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푸는 거예요? 5분 만에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풀고 나서 이거 풀 때는요? 한 20분밖에 안 걸려, 20분밖에. 이거 풀 때는요?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거 몇 분입니까? 65분. 1시간이면요, 3번을 본다는 게 3번을.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봐요. 얘도 15분밖에 안 걸리고 얘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번을 보는 거예요. 2시간도 안 돼서 정비법 6번을 봐요. 5번을. 그래 놓고 잠깐 쉬어. 또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으니까 머리 식혀야죠? 잠깐 쉬세요. 쉬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거를 다 보세요.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보는데 6, 5, 3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20분도 안 걸려요. 한번 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2시간 20분 만에 여러분 정비법을 몇 번 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봤으니까 17, 8, 10번을 본 겁니다. 10번을. 몇 번을 봤다고요? 정비법을요, 10번을, 책을 10번 읽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자들을요, 책 펴놓고요, 공부하겠다고 앞장부터 쫙쫙 넘기면서 2장 넘기고 나서 너무 피곤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자요. 하루 종일 공부해도 정비법 책을 다 못 읽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자는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아, 만약에 이게 같은 시행처에서 나왔던 문제라면요, 이거 딱 공부하고 나면요, 요번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정비법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겠다. 예상 문제도 뽑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리고 나서 문제 딱 보면요, 은행지 아시겠어요? 공부하세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